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이 향상된다면서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마약을 탄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이른바 실행주는 4명이었는데 전원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 4명이 준비한 마약 음료 100병이었고 현재까지 음료를 마신 피해자 7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마약 음료를 건네는 범죄가 있었다는 게 사건의 충격을 더해주는데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상상하지 못한 일에 애들도 대비 못할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말을 걸거나 무조건 피하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실이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실이 너무 무섭고 이런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이 온다하니까 그 슬픈 현실이지만 대비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 많이 됐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절대 마시지 마라. 대치동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생각 못하다가 대학가에서도 알게 모르게 포장을 예쁘게 한다거나 그러시는 캔디류라든지 이런 게 퍼져 있다는 게 있으니까. 네, 보면은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가족까지 협박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고 음료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서 음료는 택배로 받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부모들은요, 조선족 말투로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현정 교수님, 이게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누가 이제 자기 친척이나 그다음에 아들이나 자녀들이 이제 해서 그걸 이제 전화로 해서 이제 돈을 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건 마약 피싱 같은 의미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2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약을 이제 하면 마약이 중독이 되잖아요. 그다음 중독이 되면 계속 구매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이 마약을 이제 처음에 음료를 주면서 저 집에 부모님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전화를 걸어서 저 자녀가 마약에 이거 했다, 이거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제 보면 지금까지 했던 수사 결과를 보면 일단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마약 음료를 줘서 그 마약 음료 부모한테 협박을 해서 지금 이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었고 저는 참 이런 신종수법이 어떻게 이렇게 학원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렇죠. 더군다나 그 매개가 지금 마약이라는 것들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굉장히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가격도 많이 싸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하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동안 이 마약 수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이게 허술해지면서 이런 범죄까지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마약 관련해서 학교 안팎을 파고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작년에 마약 사범으로 단속된 청소년이 5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실질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예. 마약류 범죄 개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개수가 20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아주 통제가 곤란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우리나라가 2012년도에 18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5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8년도에 대검의 강력부를 폐지를 했어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마침내 대검에 마약과가 있는데 그 마약과까지도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 범죄는 이렇게 늘어나고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대한 그 대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같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귀한 때가 없어요. 그런데 저 마약을 누가 합니까? 저희 같은 50대, 60대 사람들이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게 귀한 젊은 사람들이 그중에 또 상당수가 마약에 찌든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대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마약 사범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주문을 했습니다. 수사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역수사대로 이관하여 그 배후까지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도 충분히 공조를 해서 뿌리부터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시한 그룹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네, 이용혁 교수님, 보면은 이번 수사에 뭐가 중점이 될까요?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과연 이 그 마약용 음료수가 출처가 어디 있냐, 네. 누구로 인해서 전달이 되어 있느냐, 이른바 그 배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이것은 그 보이스 피싱의 점조직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본다면 지금 수거책이라든가 그 말단 조직을 검거한들 그 배후에 있는 계획 세력들은 사실상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성공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도 가능하고요.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그 퐁당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스 피싱하고 결합된 형태의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적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범죄의 진화 발전이 있었고 이것이 마약의 이권까지 우리나라도 결국은 번질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예. 지금 그 척결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유입을 어떻게 했는지 이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죠.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보게 되면 이른바 그 바디 패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 바디 패커라는 개념 자체는 이른바 그 여러 종류의 마약을 스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식용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통과를 했던 거죠. 그런데 네. 그것이 사고로 인해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됐는데 발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무사 통과가 됐고요. 또 예. 이른바 그 지게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항구를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지금 곳곳에 이렇게 차단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검거뿐만이 아니고 이 차단을 막는 것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수사가 또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마약 사범의 재활을 막는 이런 치료 인프라가 상당히 현재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러한 공급을 차단하는 것 못지않게 수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의 구축이 지금 수사 못지않게 동시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마약 얘기는 여기에서 접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